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월 7일 캘리포니아의 상징과도 같은 푸른 숲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LA에서 시작된 작은 연기 기둥은 단순한 화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불씨는 순식간에 산타모니카 산맥을 집어삼켰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어 산림과 주거 지역을 휩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제니퍼 브라운입니다. 서부 지역 재난 현장을 20년 넘게 취재해왔지만 이번 산불은 그 어떤 재난과도 달랐습니다. 불길은 단 몇 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수도 파리 면적에 맞먹는 지역이 불에 타버렸고 화염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 도망치기도 벅찼습니다라는 한 주민의 증언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현재까지 14,0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차 134대와 항공기 84대가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드론과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중 감시와 진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은 불길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으며 산불 진압률은 주요 지역에서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8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물과 음식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산불로 인한 손실은 현재까지 2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최소한의 보험 혜택에 의존하거나 아예 보험이 없는 상태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복구는커녕 생존조차 위태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강한 바람과 큰 일교차는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한때 활기찼던 삶의 흔적 대신 끝없이 이어진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2,3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집과 상점, 학교와 병원 같은 지역 사회의 기반 시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한인 사회는 희망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약탈이 난무하는 가운데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들의 모습은 혼란 속에서도 인간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을 나르고 대피소에서 피해 주민들을 돌보는 등 그들이 보여준 선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소식이 전해지자 LA 소방당국은 헬리콥터와 항공기 취재를 허가했습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헬리콥터가 토판가 상공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산타아나 바람이라 불리는 악마의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이 LA 북서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최대 1km 앞까지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4,000명의 소방관과 소방차 134대, 항공기 84대를 총동원했지만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산불은 처음입니다. 베테랑 소방관의 말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소방관들은 해수를 소화용수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도입했습니다. 염분으로 인해 장비가 손상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감수한 것입니다. 대피하는 주민들의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8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난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부터 허름한 트럭까지 온갖 종류의 차량이 줄지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특히 토판가와 채츠워스 지역의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챙길 시간도 없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소방 헬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도시를 집어삼켰고 하늘은 벌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대피령으로 비워진 집들을 노린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절도와 약탈 혐의로 최소 20명이 체포되었고 센타모니카시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주방위군까지 동원되어 산불 지역의 치안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도시를 집어삼킨 대규모 산불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집을 잃고 대피소로 몰려든 이재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으며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황폐해진 건물과 초토화된 거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기로 자욱한 하늘 아래 LA 한인회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건물 앞에 늘어선 긴 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착륙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한인들이 구호물품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LA 한인회관은 이미 작은 구호센터로 변모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LA 한인회는 긴급히 구호물품 모집에 나섰습니다. 첫날에만 마스크 8,500개가 모였고 생수 60박스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인회관 내부는 마치 작은 군수기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식품류는 유통기한별로, 의류는 종류와 크기별로, 생필품은 용도별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물품들은 실시간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마스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생수를, 뉴욕의 한인들은 각종 생필품을 보내왔습니다. 한인 의류 브랜드 노앤드데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데빈 강 씨는 청바지 1000벌, 후드티와 스웨터, 재킷 1500벌, 마스크 800개를 기부했습니다. 유명 셰프 로이 최 씨는 자신의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패서디나와 롱비치 등 여러 지역에서 피해 주민과 구조대원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오픈 마켓은 대피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명동교자와 같은 한인 음식점들도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LA 한인회관에서는 매일 저녁 자원봉사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 위생관리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질을 높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봉사자들은 3교대로 나뉘어 24시간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산불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준 한인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30대 한인 직장인은 사흘간의 휴가를 내고 대피소와 구호물품 창고에서 봉사활동을 자처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구호활동은 더욱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오히려 봉사 인원이 너무 많아 순번제로 운영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한인 사회의 결속력과 봉사 정신은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표했고 LA 경찰서장은 한인타운 일대는 추가 순찰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인사회의 질서 있는 대응은 혼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이는 1992년의 아픈 기억이 만들어낸 특별한 결실이었습니다. 지금 LA 한인사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공동체 정신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LA는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당시 코리아타운은 폭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폭동 진압을 위해 흑인 거주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하면서 코리아타운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옥상에 서서 총을 든 한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당시의 절박함과 고립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300개가 넘는 한인 가게가 약탈당하거나 불에 탔고 경제적 손실은 약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손실보다 더 큰 상처는 미국 사회가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한인 사회는 완전히 고립된 채 서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폭동 이후 한인 사회는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력이 오늘날 LA 한인 사회의 단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세대들의 변화였습니다. 폭동 당시 어린아이였던 이들이 이제는 자원봉사의 주축이 되었고 부모 세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영어가 더 편한 2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인 특유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런 도움이 절실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라는 한 젊은 봉사자의 말에는 LA 폭동의 아픈 기억과 그것을 딛고 일어선 한인 사회의 성숙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오히려 더 강한 연대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 30년이 지나 한인 사회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조건 없는 구호활동은 미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산불 대응에서 보여준 한인 사회의 모습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강한 연대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는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하는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LA 소방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주요 지역의 진화율은 여전히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우크라이나, 멕시코에서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파견되어 진화 작업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은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리우드 스타들도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비욘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250만 달러를 기부했고 제니퍼 가너는 월드 센트럴 키친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이미 리 커티스는 가족 재단을 통해 100만 달러를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지원과는 달리 한인 사회가 보여준 것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생필품을 기부하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내어주는 모습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약 18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보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최소한의 보험 혜택에 의존하거나 아예 보험 없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사회의 지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인 사회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이제 LA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커뮤니티들도 하나둘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캐나다 한인 교민들까지 돕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진 한인들의 공동체 정신은 미국 사회 전체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사흘째 되던 날 YMCA 커뮤니티 웰빙 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인에 관 취재를 마치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우연한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부품을 실은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승용차부터 대형 트럭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물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잘 조직된 구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이 완벽한 구호 물품 집화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통조림과 빵, 잼 등 식훈류가 분류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요와 의류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까지 필요할 법한 모든 물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품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식품류는 유통기한별로, 의류는 종류와 크기별로, 생필품은 용도별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던 일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지금은 교대로 20~4시간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들, 퇴근 후 몇 시간이라도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주말에 가족이 함께 와서 돕는 모습들. 그 모든 순간이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곳만의 특별한 점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였습니다. 한인들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이제는 흑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인종 갈등의 아픔을 겪었던 LA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센터의 한 구석에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큰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근무하며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LA 산불 현장에서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취재하는 특파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공동체 정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강렬했던 기억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2023년 강릉 산불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한국 사회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놀라운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고 상점들은 피해자와 구조대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심리 상담사들이 몰려들어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배려와 연대가 그날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3년 강릉 산불은 또 다른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대규모 산불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지만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소방 헬리콥터와 소방대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하루 만에 90% 이상의 진화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끊임없이 모였고 그들은 생필품을 분류하며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 물품이 모였고 그 지원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단순히 국가의 능력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대응을 넘어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신은 지금 LA 산불 현장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산불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보험 문제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는 혼란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헌신적으로 행동하며 지역 사회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회관은 전국에서 모인 생수, 담요, 의료, 물품 등 구호품을 분류하고 필요한 곳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따뜻한 음식과 필수품이 끊이지 않고 제공되며 자원봉사자들은 밤낮 없이 지원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도움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연대와 나눔이라는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며 재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LA 산불은 단순한 재난 사건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한인들이 보여주는 연대와 헌신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자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재난 속에서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드러납니다. 이번 LA 산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희망을 전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위기를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인물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그는 산불로 인해 대피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해 멕시코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해온 그의 행동이 이번에는 기후운동가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자산을 가진 그가 이재민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런 논란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행동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유명인이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LA 한인회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체계적인 구호 활동은 단순한 자발적 참여를 넘어 공동체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나타난 한인들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인들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재난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LA 산불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정신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단지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